현대판 전설의 고향 제일탄 엘리베이터 귀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디선가 느껴지는 묘한 시선,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서울 강남, 그 중에서도 보안이 철저하고 가격도 높은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여기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 30대 중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부터인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죠. 문이 열릴 때마다 문득 울려 퍼지는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숨결 같은 낯선 기운. 그녀는 그것이 단지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그 착각은 서서히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말 한마디로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문득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전설의 고향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 현대판 전설의 고향 엘리베이터 귀신. 1장 첫 번째 이상한 순간. 지연은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야근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녀는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아파트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섭니다. 조용한 공간, 무채색의 벽, 가벼운 진동. 버튼 패널에서 17이라는 숫자를 누릅니다. 삐 소리와 함께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집이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엘리베이터는 움직입니다. 부드럽게 위로 오르던 그때 갑자기 딩소리가 울립니다. 9층. 지연은 잠시 눈을 뜨고 문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밖을 살핍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복도,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을 뿐. 누가 버튼만 누르고 안 탄 건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갑자기 변합니다. 싸늘한 공기. 겨울도 아닌데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온 듯한 기운. 그녀는 두 팔을 부르르 떨며 팔에 돋은 소름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춥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줍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는 불안함, 그리고 뭔가 이상한 감각, 누군가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주 낯설고도 무거운 기운.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 안을 살핍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7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지연은 서둘러 내립니다. 복도를 걷던 그녀는 또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왜 자꾸 뒤가 신경 쓰이지?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나랑 같이 있었던 기분인데. 그 말이 그날 밤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두 번째, CCTV에 찍힌 것.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 아래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 밤새 뒤척였는지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마른 나뭇잎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수를 하면서도 거울 속 자신의 눈빛에서 어딘가 낯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아무 일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피곤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싸늘했던 공기, 아무도 없었던 9층의 복도,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운은 자꾸만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출근 후 점심시간, 지연은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저 실례지만 어젯밤에, 그러니까 밤 11시 40분쯤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실 직원은 다소 의아해하면서도 지연의 진지한 표정에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직원은 컴퓨터를 켜고 화면을 돌려 CCTV 영상 폴더를 열었습니다. 2025-7-2 23시 40분이라는 파일이 떴고 그 시각의 영상이 재생됩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그 안에 선 지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서 있었고 9층에 도착하자 눈을 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영상 속 녹음된 음성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지연은 그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나 뭐라고 했어요? 직원도 이상하다는 듯 화면을 돌려 다시 봅니다. 9층, 문이 열립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복도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엽니다. 오랜만이야, 왜 이제 왔어?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했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저런 말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지연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냥 혼잣말하신 거 아닐까요? 요즘 다들 피곤하니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다 구축 문이 열릴 때 화면 구석, 엘리베이터 입구, 오른쪽 상단 희미한 영상 노이즈 속에서 이상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저거 뭐예요? 직원이 화면을 확대합니다. 거기엔 분명 사람의 실루엣처럼 보이는 희미한 형체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뿌옇고 투명한 그림자처럼 보였고 그 형체는 엘리베이터 안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 순간 영상 속 자신이 그 형체를 마주보며 작게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노이즈가 아니에요. 지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형체의 윤곽은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천천히 고개를 드는 듯한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그 형체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내가 느낀 게 진짜였어. 그녀의 두 눈은 충격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지연의 꿈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장 세 번째 701호의 저주. 영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형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 지연은 혼란스럽고도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이 아닌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9층까지 올라갑니다. 복도는 낮음에도 어딘가 음산했고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701호. 그 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비어있는 집일까? 지연은 다시 계단을 내려 가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저 701호 집이요. 지금 누가 살고 있나요? 경비 아저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701호요? 거긴 벌써 3년째 비어있어요. 3년이요? 네. 마지막 세입자 좀 안 됐죠? 경비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녀는 혼자 살던 젊은 여성이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감당하지 못한 여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연은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9층, 여성, 모든 퍼즐이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내가 본 그 사람? 그날 밤 지연은 악몽을 꿉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한 복도, 안개 사이로 누군가가 보입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아기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는 흩날렸고 두 눈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찾아줘, 아니면 내가 대신 데려가. 지연은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땀으로 온몸이 흥건히 젖어 있었고 이불은 바닥으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한 점 없었지만 창문은 절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꿈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기에 더 두려웠습니다. 그 여인의 한마디, 내 아이를 찾아줘. 그 한 문장이 지연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그녀를 집요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4장 네 번째 피 묻은 손. 그날 이후 지연의 일상은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손바닥의 이상한 통증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그녀는 손을 들여다봅니다. 손바닥 중앙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는데도 붉게 멍든 듯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건 단순한 멍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살이 살짝 갈라져 있고 미세하게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물을 틀어 손을 씻었지만 피는 쉽게 닦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처럼 서서히 피가 다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출근한 지연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연 씨, 손 괜찮아요? 예, 그냥 긁힌 거예요. 동료의 질문에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이게 긁힌 상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번졌고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퍼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손톱 밑에서 검붉은 피가 스며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부과 내과 심지어 신경정신과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특이 소견 없습니다. 스트레스성일 수 있어요. 정신적 충격이 신체 증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자신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메시지, 이건 어떤 신호.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복사를 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
지연은 동료 2명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근데 진짜야. 방금 전화하는 거 들었어. 혼잣말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너무 슬프던데? 지연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제 얘기하세요? 두 사람은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비슷한 목소리여서.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자신은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듯 멈칫합니다. 발신 0시 11분, 통화 시간 1분 46초.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녹음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엄마, 나 지금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갈게. 그녀는 그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이 목소리는 내 목소린데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날 밤 또다시 그녀는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흐릿한 안개가 깔린 공간, 그곳에 또다시 하얀 한복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창백한 볼, 붉게 충혈된 눈, 무표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슬픔이 가득한 얼굴. 그 여인이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는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날 기억하지 못해. 지연은 숨을 참은 채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제발 그 아이를 엄마 품으로 데려다줘.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고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안개가 걷히며 꿈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지연은 새벽녘 깨어났고 그녀의 손바닥 위엔 마치 방금 무언가를 움켜쥐었던 것처럼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5장 5째 무너지는 벽. 그날 이후 지연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701호에 살았던 여성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부동산, 구청, 어디든 가리지 않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당시의 입주 기록, 세입자 정보, 심지어 언론 기사까지 뒤지던 끝에 지연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701호의 마지막 입주자, 이름은 이하연. 단독 양육 중이던 5세 아들을 사고로 잃고 정신적 충격으로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오래된 기사 속에 짧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목격한 또 다른 정보는 그 아이가 완전히 사망하지 않았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살아났고 그 후 보호자 부재로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내용.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었어? 그럼 왜 그 여자는 죽음을 선택한 거지? 지연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행방을 좁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복지사 인터뷰, 입양 관련 정보, 모든 단서는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서진우, 현재는 20대 중반의 청년, 부산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라는 기록까지 찾게 됩니다. 지연은 고민 끝에 그를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전화를 걸기 전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청년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서진우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지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어머니에 대해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릴 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냥 혼자 자란 기억만 있어요. 지연은 말없이 자신이 모은 자료 중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 사진을 찍어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청년의 흐느끼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어릴 때 엄마가 썼던 편지예요. 의 글씨 기억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엄마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전해졌어요. 그녀의 마지막 마음이. 그 순간 지연의 손바닥에 있던 상처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붉은 자국, 피멍, 그리고 쩍 갈라진 틈들이 서서히 아물어가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직감합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 6장 6번째 마지막 엘리베이터. 며칠 뒤 지연은 진우와 함께 이하연의 납골묘를 찾았습니다. 묘지 앞 조용히 머리를 숙인 두 사람. 진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묘비에 손을 얹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입니다. 이젠 괜찮아요. 그 순간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고 마른 낙엽이 발끝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연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은 듯 뒤를 돌아보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 그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 여자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날 밤 지연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한 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섭니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멈춥니다. 또 9층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앞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창백하거나 슬픔에 젖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편안했고 두 눈엔 따스한 빛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말없이 지연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졌고 곧 그녀의 몸은 은은한 빛처럼 퍼지더니 천천히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움직였고 아무런 멈춤 없이 지연의 층에 도착합니다. 그날 이후 9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701호 근처에서 들리던 이상한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면 살며시 속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 인사가 아무에게나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걸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7장 7번째 엔딩. 때로는 단 하나의 진실이 오랜 슬픔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전해지지 못한 그 마음 하나가 세상을 떠난 이의 발걸음을 이 땅에 머물게 하기도 하죠. 지연은 이제 압니다.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여인의 절절한 사연이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 알지 못했던 두 생명이 서로를 위로하고 마침내 하나의 기억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지해 있던 어떤 영혼의 시간은 이제야 비로소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 우리가 지나치는 모든 공간에 혹시 말 못할 사연이 숨어 있진 않을까? 지연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혹은 만들어낸 상상인지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그땐 꼭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인사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대판 전설의 고향 제이탄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